안녕하세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보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엣지 AI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엣지 AI 관련된 뭐 그런 트렌드, 어플리케이션, 뭐 관련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엣지 AI에 사용되는 특히 AI 좀 스페시픽한 신경망의 구조라던가 파라미터, 뭐 프레임워크 같은 걸 상세히 다루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들이 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뭐 한두 시간 분량에 다 다루는 거는 시간적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세미나나 다른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기술적인 간략한 서머리와 트렌드 그리고 개괄적인 약간 방법론 같은 그런 것들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엣지 AI 서베이라는 서베이 논문의 리뷰와 더불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논문 보기에 앞서 엣지 AI라는 용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엣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포그 컴퓨팅과 같이 이제 엣지 컴퓨팅에서 이제 나온 말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상화 공부를 했죠. 그 가상화 공부한 그 클라우드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 뭐 구글이나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런 프로바이더가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식 서버를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면서 여기서 말한 중앙 집중식이란 거는 뭐 한 군데 이게 서버가 다 몰려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지역적 측면에서는 뭐 백업이나 컨텐츠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좀 뭐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건 분명히 이제 사용자 내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랩탑에서 사용하는 그 사용자 기준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입니다. 그걸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고요. 그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반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혹은 엣지 서버는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엣지에서 나온 이제 엣지인데 이 엣지란 거는 이제 그 날이죠. 어떤 끝 혹은 날 뭐 그런 것들이 되는데 왜 그걸 이 엣지라는 말을 쓰냐? 그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말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 혹은 엔드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그 엣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네트워크 엣지가 되고 그 부분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엣지 컴퓨팅에 기반한 엣지 AI라고 보면 사용자 근처에서 AI를 컴퓨팅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어떻게 보면 채택을 받아왔고 점유를 해왔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엔드 유저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서버까지.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뭐 서비스 속도라던가 보안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인터넷이 잘 안 될 때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던가 특히 데이터 같은 거 처리를 위해서 컴퓨팅 서비스 주체가 되는 단말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어 잠시만요. 어떤 프로그램이 나의 스마트폰에서 구동될 때 높은 처리량을 필요함에 따라서 이를 클라우드에 맡기는 이런 방식을 오프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리를 오프로딩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팅 프로세스 하는 거를 어떤 워크 혹은 어떤 작업을 막 연산을 맡기는 거죠. 다른 컴퓨터. 그런 오프로딩을 함에 따라서 어 클라우드로 오프로딩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퀄리티 저하로 이어지게 된 거죠. 많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걸 다 기다려야 되고 분명 뭐 클라우드 서버 자체의 컴퓨팅 성능은 좋겠지만 그게 멀리 떨어져 있고 오프로딩 하다 보면 이제
컴, 컴퓨팅 성능, 서비스 성능이라던가 서비스 퀄리티라던가 네트워크 퀄리티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중앙 집중 형태의 클라우드가 아닌 엣지 즉 사용자 근처에 로컬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클라우드에 국한된 오프로딩 되게 처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내용을. 과거엔 뭐 97년도 보시면 Fir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이라고 돼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긴 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죠. 뭐, 저희 분야 자체가 막 엄청 오래된 그런 학문이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생긴 지 진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국한된 오프로딩 같은 방식을 택하다가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는 이제 2009년 그러니까 한 15년여 전이죠. 2010년 사실상 어 패러다임이 소개되었으니까 실제로 막 사용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기 시작한 거는 이 이유가 될 겁니다. 이유가 될 건데 이 이유에서야 이제 클라우드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클라우드렛 어차피 뒤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카페에서 그 어떻게 보면 카페에 어떤 서버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원격의 먼 서버는 아니죠. 카페에서 좀 국한적인 로컬의 서버를 둬가지고 그 카페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자기 모바일이나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엣지 컴퓨팅에 대한 어, 구체적인 것들이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보시면 뭐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하는데 ETSI라고 하면 이제 유럽의 어떤 유럽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소사이티 혹은 뭐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시면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모바일 형태의 MEC라고 하는 것의 컨셉을 화이트 페이퍼로서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의가 되고 이런 방법론이 논의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는 뭐 AI와 더불어서 엣지 AI라는 용어 자체는 뭐 21년에서에 대해서야 어떻게 보면 소개되고 거론되고 있고 지금에 와서야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어, 신선한 따끈따끈한 뭐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피겨 2 사진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모바일 단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시죠? 이게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센터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거리가 멀죠.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클라우드 서버를 아무리 좋게 가져가도 이 가운데 인터넷망을 통과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런 딜레이를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모든 거를 다 클라우드에게 맡겨버려야 되니까 멀리 있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이제 포그 컴퓨팅과 같은 개념이 또 여기 나오는데 어떤 서버를 클라우드가 아닌 어, 중간 포그 형태로 해서 좀 주변에 좀 더 잘게 데이터 처리량은 적지만 좀 더 많이 그렇게 해서 엣지와 좀 클라우드 사이에 위치한 어느 정도의 클라우드 포그 디바이스들을 놓는 겁니다. 클라우드 랩도 좀 비슷한 형태죠. 가운데 설치하는 거고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따 뒤에 설명하시겠지만 어, 엔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사이에 어떤 걸 놓는데 요거는 어떤 작업 현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작업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이제 직접 어, 템포럴하게 설치하거나 뭐 그런 방식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여기 MEC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형태가 아니라 다시 정정하면 엣지 컴퓨팅의 형태 요거는 클라우드라 제외하고 이런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 디바이스, 클라우드렛,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뭐 MEC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엣지 컴퓨팅에 관련된 비슷한 변형 혹은 그런 엣지 컴퓨팅 기술로 놓고 요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그런 정의 그리고 정리, 분류, 설명 등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뭐 어떤 히스토리라던가 엣지 컴퓨팅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섹션 1에 인트로듀스에 있던 내용, 인트로덕션에 있던 내용이고요. 섹션 2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일단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엣지 컴퓨팅의 이제 특징적인 장점 같은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뭐 agility of services 애자일하다는 거죠. 애자일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민하다는 거. 기민함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빠른 대응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하자면 우리가 모바일 단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모바일 단말, 우리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생각하는 게 가장 쉽죠.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했을 때 어, 스마트폰에도 뭐 센서가 많이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떤 서비스를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어떤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어,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센서들 중에 어떻게 보면 위치 센서라던가 어떤 환경적인 아까 contextual 혹은 location awareness가 가능한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바로 받을 수 없죠. 어떤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얘네들의 도움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지금 당장에 내 폰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내 위치를 클라우드한테 전송해 주는데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예를 들어서 어떤 AI든 어떤 컴퓨팅 서비스든 연산을 내 폰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이런 도움을 그대로 직접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서 하면 이런 도움을 바로바로 받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어느 정도 엣지 컴퓨팅이 필요성이 이제,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로우 레이턴시도 비슷한 맥락이죠. 어, 중앙 서버로 갔다가 회신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앞선 피겨 2에서 이런 그림 첫 번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이제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코헤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통일성,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관성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예시를 보면 뭐 CCTV 카메라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CCTV 카메라를 우리가 24시간 구동해서 모든 걸 다 저장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캡처된다, 감지된다던가 했을 때만 데이터를 캡처하는 뭐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뭐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식의 접근, 어프로치들을 할 수 있는 게 다 엣지 컴퓨팅의 어떻게 보면 철학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적인 건데 no single point of failure라고 하는 거는 single point of failure라고 하는 게 어떤 단일 지점 실패 우리말로 하면 단일 지점 실패를 뜻하는데 단일 지점 실패라는 거는 어떤 한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어떻게 보면 어 한번 볼까요? 어 단일 지점 실패라는 거는 어떤 뭐 노드들이 다양히 있고 인터넷망이 있겠죠. 근데 그 망 중에 어떤 로컬 서버라던가 내 와이파이라던가 그냥 클라우드 쪽에 어떤 스위치라던가 거기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통신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까지의 접근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데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엣지 엔드 디바이스가 아니라 뭐 주변에 엣지
서버 같은 걸 여러 개 뒀을 때 우리가 지난 그 데모 때 봤듯이 엣지 서버 지난 데모 때는 한 개를 썼지만 데모를 데모 때에서 그 가운데 있는 엣지 서버를 뭐 여러 개를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산 엣지 서버를 쓴다고 하면 엣지 서버 하나가 뭐 망가져도 그 지점의 실패가 단일 지점 실패가 전체 시스템을 야기하는 실패를 야기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산 접근 방식을 좀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그 엣지 서버가 고장 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뭐 리디렉션을 하면서 그런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에는 뭐 SDN, 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AI라고 하는 게 엣지 AI에서 AI만 한번 생각해 보죠. AI만 한번 생각해 봐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본 수업 때 몇 번 이제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집, 뭐 학교, 직장 같은 것들에서 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 형태로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뭐 삼성전자의 빅스비라던가 뭐 저 애플의 시리라던가 뭐 기타 뭐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사나 IT 회사들의 그런 뭐그 AI 기술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개선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로부터. 그렇다 보면 이제 엣지 AI를 이제 엣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엣지에서 AI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AI 특히 그중에 뭐 AI는 상당히 뭐 범위가 넓긴 하지만 특히 요즘 대부분의 AI는 뭐 딥뉴럴 넷을 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연산량 같은 거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 그런 이제 엣지 AI를 형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쭉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엣지 AI로 계속 진행을 하면 엣지 AI를 뭐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이 글에서 표현을 했는데 엣지 AI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데모 때 했던 것처럼 그 데모 때 하나를 썼지만 뭐 거기에 AI를 넣으면 이제 다 엣지 AI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뭐 그런 에너지 효율성, 뭐 생산성 그런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곳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러닝 모델의 뭐 경량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엣지 AI 적용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엣지 단말 있잖아요. 엣지 단말에 어 퍼포먼스가 지금 많이 좋아졌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스마트폰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우리 그냥 집에 놓는 데스크탑도 성능이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지고 있죠. 항상 그 인간의 그 전자제품들은 항상 기능이 몇 년에 몇 배씩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앞서 본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생겨나고 그 어떤 정의가 되고 현실화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데모도 그렇고 이제 데모도 그렇고 여기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HA가 결국에 그러면 어떤 러닝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어떤 프로세싱을 보면 리얼타임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IoT와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IoT 확장이 뭐 데이터 혹은 클라우드 센터의 규모를 이제 요구하게 되면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워낙 많고 하니 방대하고 또 어떤 데이터들은 시간적인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다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일부는 엣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국면에 들게 된 거죠. 그래서 HI가 여기 보시면 어떤 기계학습, 뭐 신경망 뭐 그런 제어, 최적화 같은 것들 그런 문제들을 좀 풀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와 기계 뭐 이런 직역이 되긴 하는데 인간의 개입이 없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뭐 자동화 어떻게 보면 자동화랑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개입 없이 통신이나 모니터링이나 제어 같은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3절을 한번 종합해 보면 퓨처 엣지 컴퓨팅의 리쉐이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입에서 설명했듯이 그리고 방금도 언급했고 IoT 장치 자체가 어, IoT 뭐 기술이 좋아지고 분야도 늘어나면서 장치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어, 또 예를 들어서 요 카메라 같은 걸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는 뭐 H HD 뭐 카메라 이런 것도 썼었지만 요즘 뭐 4K 뭐 그러면서 굉장히 해상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카메라의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단 카메라 센서의 성능이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데이터 처리량도 높아져야 되고 네트워크도 좋아져야 되고 스토리지도 늘어나는 그러면 그 큰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컴퓨팅 스피드도 빨라져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큰 것들을 다 오프로딩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성능도 좋아지고 통신 기술도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커진 용량을 클라우드에 무조건적으로 오프로딩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엣지 서버에 기반한 어떤 엣지 컴퓨팅 혹은 엣지 AI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이 모델이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방식입니다. 여기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는 뭐 주차라던가 뭐 교통 트래픽 관리라던가 전반적으로 뭐 그런 기능들을 클라우드에서도 사실 기능 수행 자체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클라우드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딜레이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클라우드에서 연산해서 받은 결과는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직접 봐보니 눈으로 봐보니 그게 아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 정확히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엣지 AI로서 어떻게 보면 스톱 커맨드를 내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이 스톱은 이제 실제 물리적인 이 스톱은 실제 물리적인 자동차의 스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렛이라고 클라우드렛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죠. 클라우드렛은 아까 봤지만 제가 카페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카페에 어떤 클라우드렛 서버를 둬가지고 어 클라우드까지 가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안에서 가까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게 클라우드렛이고요. 쭉쭉 내려가 보면 클라우드렛 같은 거는 초기 목표가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치면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엑셀, 워드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쳤을 때 와이파이 통해서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그 엑셀, 워드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쳤을 때 와이파이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엑셀, 워드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쳤을 때 와이파이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렛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액세스를 하게 되고 어,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막 쓰이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전은 이게 나오던 시절은 그래도 좀 옛날이고 몇 년 전이고 지금은 조금 많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잘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클라우드렛 아키텍처에서 어, 이런 연구는 계속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역폭을 최대화하거나 리소스가 큰 모바일 엣지 장비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스마트폰의 리소스는 좋고 대역폭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후에 뭐 섹션 3, 섹션 4, 5 하면서 클라우드렛이 계속 언급되거든요. 기존에 여기서 보셨던 요 그림에서 보셨던 것들이 뒤에서 다 언급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놓고 오면 가운데 그냥 다 뭐 하나씩 껴 넣는 거네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 컴퓨팅도 엣지 컴퓨팅의 한 종류로 보는데 포 컴퓨팅은 정확히 클라우드와 엣지 사이에 중간 서버를 좀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컴퓨팅,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연결 이런 건 모든 것들이 다 포그가 될 수 있고 어떤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특정 구역에 어, 데이터를 분석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타겟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MEC거든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라는 ETSI라는 곳에서 소개하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탭 2에 스폰서드 Proofs of Concept POC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보여주는 컨셉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디오 사용자 경험의 최적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 뭐 간단히 설명하면 비디오 사용자 경험 최적화라고 하면 뭐 종량제, 뭐 유료요금제 같은 차등 해서 비싸게 낸 사람은 조금 더 잘 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엣지 컴퓨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이유는 엣지 컴퓨팅으로 그럼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컴퓨터 뭐 클라우드 써도 되고 그럼 감사하면 되는데 무슨 그 장점으로 뭘 할 건데?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것들이죠. 비디오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 저 카메라가 있으면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필요한 카메라 각도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좀 좋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긴 진짜 뭐팬 익스페리언스죠. 그리고 가상화 네트워크에서의 뭐 최적화 같은 거는 뭐 네트워크 퀄리티를 좀 어떻게 보면 어댑티브하게 성능을 최적화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 퀄리티를 올려주는 뭐 그런 방식의 예시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셉이죠. 그래서 하나 남았나요? 여기 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있는데 네 번째 있었죠. 이 그림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 뭐 산업 현장 같은 뭐 그런 원격지 근처에 사이트에 설치를 해가지고 뭐 필요한 그런 응용 분야의 기능을 처리해주는 엣지 컴퓨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뭐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엣지 AI가 어떻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왜 엣지 컴퓨팅이고 그리고 AI가 왜 엣지 컴퓨팅과 붙어서 엣지 AI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이제 실제 엣지 AI 관련된 엣지 컴퓨팅 혹은 엣지 AI 관련된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생겼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렛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카페라던가 카페에서 아까 예시를 들은 것 그리고 뭐 포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있고 혹은 뭐 STS, ETSI의 그런 POC들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 뭐 MEC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엣지 AI라는 어떤 엣지 AI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라던가 어떤 개념이 생기면 아, 이 개념은 무조건 이거야. A는 B고 B를 만들어야 돼. C를 만들어야 돼. 이런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연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는 이걸 만들어 보고 누구는 저런 시도를 하고 이쪽에선 저런 시도를 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또 필요성에 의해서 엣지 AI라는 AI는 같은 틀 안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저자들이 그것들을 엣지의 한 뭐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는 요것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뭐 기능적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